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계를 경악시킨 중국산 식품 사건이 바로 그것인데요. 그로 인해 대한민국의 위상은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숫자가 아닌 진심이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무슨 일인지 지금부터 그 사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엘리자베스 리드입니다. UN 세계식량구호국의 긴급구호 책임자죠. 많은 분들이 저를 세계 기아 해결사라 부르지만 사실 제 인생은 숫자와의 싸움이었습니다. 모든 결정, 모든 선택이 데이터로 귀결되었으니까요. 오늘은 2025년 3월 15일 뉴욕 UN 본부에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동아프리카, 중동, 남아시아 지역에 전례 없는 식량 위기가 닥친 상황이죠. 기후재난과 지역 분쟁, 그리고 코로나 이후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경제 시스템의 붕괴가 겹치면서 약 5억 명이 심각한 굶주림에 직면했어요. 리드 책임자, 우리에겐 시간이 없습니다.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UN 사무총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죠. 회의실 대형 스크린에는 적색 경보가 켜진 지역들이 가득했습니다. 케냐, 에티오피아, 예멘, 방글라데시. 이미 수천 명의 아이들이 영양실조로 사망했다는 보고가 들어오고 있었죠. 사실 저는 한국에 대해 그리 좋은 인상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 교환학생으로 서울에 갔다가 택시 기사에게 바가지를 썼거든요. 외국인이라고 요금을 2배나 받더군요. 그 후로 한국은 이익만 추구하는 나라라는 편견이 생겼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리석은 일반화였지만 그때는 그랬죠. 각국 구호식품 제안서가 도착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시겠습니까? 보좌관이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스크린에 표시된 데이터는 명확했죠. 중국의 라면 공급업체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세계 판매량 1위, 최대 생산량, 최저 가격, 숫자로만 보면 경쟁이 안 됐어요. 세계식량구호국은 데이터에 기반한 결정을 내립니다. 중국 측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불안이 솟아올랐습니다. 미국, 일본, 한국 등 다른 국가들의 제안서도 있었지만 모두 가격이 높고 공급량이 적었죠. 한국의 제안서는 특히 저렴한 중국산 대비 3배 가까운 가격이었습니다. 지금은 숫자를 믿어야 해. 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수억 명의 생명이 걸린 결정이니까요. 동료들은 박수를 쳤고 언론은 역대 최대 규모의 신속한 식량 구호 결정이라며 저를 칭찬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제가 역사상 최악의 인도주의적 재앙의 방아쇠를 당겼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그날 밤 사무실에 혼자 남아 각국 대사관에 결정 사항을 전달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의 반응이 의외로 냉담했죠. 리드 책임자님, 가격만으로 결정하신 겁니까? 품질은 고려하지 않으셨나요? 순간 짜증이 났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품질을 따질 여유가 어디 있나요? 사람들은 당장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공손하게 대화를 마무리했지만 그들의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것이 제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첫 구호품이 도착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케냐 나이로비 근교의 구호 캠프에서 처음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설사와 구토를 호소하는 환자들이 급증한다는 내용이었죠. 처음엔 현지 수질 문제로 생각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선 흔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이틀 후 예멘과 방글라데시 캠프에서도 동일한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이 폭증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공통점은 단 하나, 모두 우리가 보낸 중국산 라면을 먹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리드 책임자님, CNN입니다. 구호용 중국 라면에서 발견된 독성 물질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아침부터 폭풍처럼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뉴스를 확인했어요. 구호용 중국 라면, 전 세계를 죽이다. CNN 헤드라인이 제 눈앞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W 전문가들이 초고속으로 분석 결과를 발표했죠. 문제의 라면에서 산업용 표백제 성분과 금지된 방부제가 검출되었습니다. 또한 밀가루에서는 곰팡이 독소가 기준치의 80배를 초과했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현재 사망자는 몇 명입니까? 정확한 집계는 어렵습니다만 현재까지 약 3,000명으로 추정됩니다. 대부분 어린이와 노약자입니다. 3,000명. 제 결정으로 3,00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순간 제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현장 영상이 스크린에 나타났습니다. 케냐의 구호 캠프. 아이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 울부짖는 어머니들. 저는 눈을 감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의 표정 하나하나가 제 가슴에 대모처럼 박혔습니다. 철저한 품질 관리를 약속했던 중국 측은 현재 모든 책임을 하청업체에 전가하고 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에서 나머지 말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귀에는 울부짖는 아이들의 소리만 가득했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사무총장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리드 책임자, 당신을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그분의 위로가 오히려 더 아팠습니다. 형식적인 위로였으니까요.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제 결정이었고 제 실수였다는 것을요. 그날 밤 사무실로 돌아와 모든 자료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미처 보지 못했던 경고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중국 업체의 과거 식품 안전 위반 기록, 저가 생산을 위한 불법 첨가물 사용 의혹, 모두 작은 글씨로 부록에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무시했던 것들이죠. 화면에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사망자 수가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3,152명, 3,298명. 숫자가 아니라 한 명 한 명의 생명이었는데 저는 그저 숫자로만 봤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구하려 했지만 숫자에 속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제 경력은 끝났겠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제 결정으로 죽어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것이라는 사실이었죠.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저는 공식적으로 직위 해제되었고 국제적인 비난의 중심에 서게 되었죠. 유엔 최악의 재앙을 만든 여자라는 제목의 기사가 전 세계 언론을 장식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거운 것은 제 양심의 가책이었어요. 사무실 정리를 위해 마지막으로 들어선 사무실은 적막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뉴욕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죠. 박스에 개인 물품을 담으며 문득 책상 깊숙한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발견했습니다. 대학 시절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지윤이 있었어요. 한국인 룸메이트였던 지윤. 제가 열흘 동안 독감으로 알아누웠을 때 매일 밤 끓여준 라면이 생각났습니다. 엘리자베스,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야. 힘들 때 마음까지 데워주는 거야. 지윤이 말했던 그 순간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녀가 끓여주던 라면은 시판되는 것과는 달랐어요. 직접 육수를 내고 신선한 채소를 넣어 정성껏 만들었죠. 그리고 그 맛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엘리자베스, 한국 음식의 비밀은 정성이야. 우리는 음식에 마음을 담아. 그때는 그저 문화적 자부심으로 한 말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말의 의미가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지윤과는 졸업 후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최근 몇 년간은 바쁘다는 핑계로 소식이 끊겼죠. 망설임 끝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엘리자베스, 정말 너야? 지윤의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훌쩍이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식량 위기, 잘못된 결정, 수천 명의 사망자,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지윤, 도움이 필요해. 한국의 식품, 특히 내가 항상 자랑하던 그 라면, 아직도 그렇게 좋은 품질을 유지하고 있니?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단호한 지윤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엘리자베스, 내가 도울게. 한국 대사관과 연결해줄게. 우리나라 식품은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 관리를 받고 있어. 게다가 비상식량으로 개발된 특수제품들도 있지. 그 순간 가슴속에서 작은 희망이 솟아올랐습니다. 지윤은 현재 한국의 유명 식품기업 해외 마케팅 담당자였어요. 졸업 후 그녀가 보낸 이메일에 적혀있던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엘리자베스, 우리 회사가 개발한 구음식품이 국제안전기준을 통과했어. 당시에는 그저 축하한다는 형식적인 답장만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기억이 구원의 빛처럼 다가왔어요. 지윤, 가능한 빨리 샘플을 보내줄 수 있을까? 그리고 미안해.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아서. 지윤은 잠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너답네. 위기의 순간에도 사과부터 하고. 걱정 마. 엘리자베스, 한국은 위기에 강한 나라야. 48시간 안에 샘플을 보내줄게. 전화를 끊고 나서야 희망이 왜 이렇게 따뜻한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도요. 한국에 대한 저의 경험은 하나의 택시 기사로 인해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나라가 제 유일한 희망이 되었죠. 깊은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뉴욕의 불빛이 마치 별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그 순간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만든 실수를 바로잡겠어. 숫자가 아닌 사람을 믿는 결정을 내리겠어. 지윤의 말대로 정확히 48시간 후 유엔 본부에 특별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을 통해 온 긴급식품 샘플이었죠. 저는 공식적으로 직위 해제된 상태였지만 아직 사무총장의 개인적인 신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었어요. 리드 씨, 정말 이게 도움이 될까요? 실험실 책임자 마이클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그의 의심은 당연했어요. 저는 이미 한 번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으니까요. 마이클, 이번엔 달라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믿겠습니다. 샘플 상자를 열자 다양한 종류의 식품이 나왔습니다. 즉석 라면부터 영양죽, 비상식량밥까지 모두 한국어와 영어로 된 상세한 성분표가 부착되어 있었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구우용 프리미엄 라면이었습니다. 일반 라면과 달리 특수 포장되어 있었고
유통기한이 5년으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제품 설명서에는 천연 육수, 무방부제, 무인공조미료라는 문구가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성분 분석부터 시작하죠. 마이클과 그의 팀은 즉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한켠에서 지켜보며 손가락을 꼬고 있었어요. 이것이 마지막 희망이었으니까요. 첫 결과가 나왔을 때 마이클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놀랍군요. 육수 성분이 정말 천연이에요. 인공조미료가 전혀 없습니다. 다음 테스트는 미생물 검사였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충격적이었죠. 리드 씨, 이 제품은 우리가 테스트한 어떤 비상식량보다 청결합니다. 유해균이 검출 한계 이하예요.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다음은 영양 성분 분석이었어요. 단백질 함량이 일반 라면의 3배, 나트륨은 절반 수준. 이건 라면이 아니라 완에 가깝습니다. 검사가 진행될수록 결과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한국 제품들은 모든 항목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어요. 그것도 압도적인 차이로요. 마지막 테스트는 내열성과 보존성이었습니다. 극한 환경을 시뮬레이션한 뒤 품질 변화를 측정하는 거죠. 영하 20도에서 영상 50도까지 온도 변화를 주었는데도 품질 저하가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술이 가능한 건가요? 마이클의 목소리에는 경외감이 묻어났습니다. 저도 믿기 힘들었어요. 지금까지 봐온 어떤 비상식량과도 달랐으니까요. 실제로 맛을 봐도 될까요? 저희는 라면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끓는 물을 부어 3분을 기다렸죠. 그리고 첫 한 입을 먹는 순간 마이클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이건 정말 맛있습니다. 저도 한 입 먹어보았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대학 시절 지훈이 끓여주던 그 맛이었습니다. 따뜻하고 깊고 정성이 담긴, 이건 사람을 살리기 위해 만든 음식이야. 저도 모르게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왜 그토록 큰 실수를 했는지를요. 저는 음식을 그저 칼로리와 가격으로만 봤습니다. 하지만 음식은 그 이상이었어요. 사람의 마음과 정성이 담긴 것이었습니다. 마이클, 사무총장님께 긴급 면담을 요청해주세요. 이 결과를 직접 보고드려야 합니다. 마이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도 희망이 보였어요. 저는 지윤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고마워, 지윤. 너희가 만든 음식이 세상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UN 긴급 대책 회의실에는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마이클이 한국 식품 테스트 결과를 발표한 직후였죠. 모든 대표단의 눈이 저를 향했습니다. 직위 해제된 상태에서 이런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이례적이었지만 사무총장의 특별 허가가 있었습니다. 리드 씨, 이 한국 제품들이 정말 현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무총장이 물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들은 단순한 식품이 아닙니다. 생명을 구하기 위해 설계된 과학입니다. 데이터와 분석 결과를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한국 제품의 영양가, 안전성, 보존성, 모든 면에서 탁월했죠. 특히 중요한 것은 비상식량으로서의 적합성이었습니다. 현장에서 필요한 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닙니다. 영양은 물론 현지 기후와 인프라를 고려한 식품이어야 합니다. 한국 제품은 모든 조건을 충족합니다. 미국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비용은 어떻습니까? 이전 중국 제품보다 비싸지 않나요? 예상된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보여주었어요. 단위 가격은 약 2.5배 높습니다. 하지만 총 비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 제품 사태로 인한 의료 비용, 추가 구호 비용, 그리고 무엇보다 인명 피해를 고려하면 실제로는 훨씬 경제적입니다. 일본 대표가 말했습니다. 공급 능력은 충분합니까? 위기 지역은 광범위합니다. 이 질문에 한국 대사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비상생산 체계를 이미 가동했습니다. 48시간 내에 첫 출하가 가능하며 일주일 안에 모든 대상 지역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 회의실에 잠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48시간은 믿기 힘든 속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지훈을 통해 이미 들었습니다. 한국은 위기 대응 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요. 투표하겠습니다. 중국 라면 전량 회수 및 한국 식품으로의 대체에 찬성하는 대표단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거의 모든 손이 올라갔습니다. 결정이 내려진 거죠. 그로부터 단 5일, 이제는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한국 식품이 전 세계 위기 지역에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케냐 나이로비 구호 캠프로 직접 갔어요.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리드 책임자님, 정말 효과가 있습니다. 현지 의료팀장인 아마라 박사가 놀란 표정으로 보고했습니다. 환자 수가 절반으로 줄었어요. 게다가 아이들이 실제로 식품을 즐기면서 먹고 있습니다. 이전 구호식품은 대부분 버려졌지만 이건 달라요. 저는 분배소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본 광경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아이들이 웃으며 라면을 먹고 있었습니다. 한 소녀가 제게 다가왔죠. 이거 정말 맛있어요. 더 있나요?
그녀의 눈에는 생기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이 캠프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는데 지금은 희망이 피어나고 있었어요. 저는 지역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식중독 환자들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었어요. 의사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리드 씨, 한국 식품에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단순한 식품이 아니라 약처럼 작용하고 있어요. 환자들의 회복 속도가 놀랍습니다. 현지 TV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처음엔 거절하려 했지만 세상이 알아야 할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리드 책임자님, 이번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깊은 숨을 들이쉬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실수했습니다. 숫자만 믿고 사람을 보지 못했죠. 하지만 한국의 도움으로 우리는 위기를 극복해가고 있습니다. 한국 식품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제품의 우수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철학입니다. 그날 저녁 CNN에서는 특집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한국 식품, 인류를 구하다 세계 식량 위기의 반전. 화면에는 웃는 아이들의 모습, 회복되는 환자들, 그리고 쉴 새 없이 구호품을 운반하는 한국 지원팀의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저는 호텔 침대에 누워 그 방송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끄러움과 감사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지윤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지윤, 너희 나라가 정말 대단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야? 지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엘리자베스, 한국은 지난 70년간 수많은 위기를 겪었어. 전쟁, 빈곤, 외환위기. 그래서 위기에 강해진 거야. 그리고 우리는 항상 기억해. 모든 기술과 발전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저는 그동안 수치와 통계, 그래프만 보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인간적이었죠. 지윤, 한국에 직접 가보고 싶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 지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언제든 환영이야, 엘리자베스. 한국에는 내가 볼 것들이 정말 많아. 일주일 후,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디뎠습니다. 사무총장의 특별 지시로 한국의 식품 안전 시스템과 구호식품 생산 체계를 배우는 임무를 맡았죠. 사실 이것은 제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였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놀랐습니다. 공항은 거대한 첨단 기술의 전시장 같았어요. 깨끗하고 효율적인 시스템, 친절한 직원들. 하지만 가장 놀라웠던 것은 무료 초고속 와이파이였습니다. 이거 정말 무료인가요? 공항 직원에게 물었더니 친절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한국은 어디서든 고속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어요. 디지털 인프라는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공항에서 시내로 이동하며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공항철도와 지하철의 환승이 단 2분 만에 이루어졌어요. 뉴욕이나 런던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효율성이었습니다. 이곳은 정말 미래적이네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지윤이 제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한국은 속도를 중요시해. 빨리빨리 문화라고 하지. 하지만 그 속도가 품질을 해치지는 않아. 오히려 더 완벽해지려고 노력하지. 서울 시내로 들어서며 깨끗한 거리, 질서정연한 대중교통,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첨단 기술에 감탄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버스 도착 시간, 지하철 노선도, 심지어 인근 화장실 위치까지 앱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윤,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어? 불과 60년 전만 해도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잖아. 지윤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우리에겐 선택지가 없었어.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었고 자원도 없었지. 오직 사람뿐이었어. 그래서 교육과 인재 양성에 모든 것을 걸었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법을 배웠지. 호텔에 짐을 풀고 저녁을 먹으러 나갔습니다. 한 작은 분식점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본 광경이 충격적이었어요. 주방이 완전히 오픈되어 있었고 QR코드를 스캔하면 모든 식재료의 원산지와 유통기한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거야? 지윤에게 물었습니다. 응. 한국은 식품 안전에 굉장히 민감해. 특히 2008년 멜라민 파동 이후로 소비자들의 요구가 더 높아졌지. 이제는 가장 작은 분식점도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음식을 먹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각종 연령대의 사람들이 즐겁게 대화하며 식사를 즐기고 있었어요.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이곳에는 신뢰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음식이 안전하다고 믿었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리라 믿었죠. 이 나라는 정말 준비되어 있구나. 선진국이란 이런 거였어.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지윤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하지만 우리도 완벽하진 않아.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고 개선할 점도 많지. 다만 우리는 항상 더 나아지려고 노력해. 다음 날 한국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본 식품 검사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모든 제품은 출시 전 엄격한 검사를 거쳤고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2시간 내에 전국 어디서든 문제 제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식품안전처 직원의 설명에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유엔에서는 그런 속도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지훈과 한강변을 걸으며 한국의 발전 비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의 진짜 힘은 위기 극복 능력이야. 전쟁, IMF, SARS. 매번 위기가 올 때마다 더 강해졌어.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사람을 중심에 두었으니까. 그 말이 제 가슴에 울림을 주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숫자와 효율성만 줬다 보니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내일은 특별한 곳으로 데려갈게. 지훈이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구호용 식품의 비밀을 볼 수 있을 거야. 다음 날 아침 지훈과 함께 경기도 외곽의 작은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한국 최초의 해외 구호용 식품을 개발한 공장이 있었어요. 이 회사는 특별해. 지훈이 설명했습니다. 대기업도 아니고 정부 기관도 아니야. 하지만 한국 구호식품의 기준을 세운 곳이지. 공장은 생각보다 소박했습니다. 첨단 설비를 갖추고 있었지만 거대하거나 화려하지는 않았어요. 정문에는 사람을 먹이는 기업이라는 문구가 걸려 있었습니다. 김 회장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지훈이 말했고 곧 우리는 회사 내부로 안내되었습니다. 내부는 놀라울 정도로 깨끗하고 체계적이었어요. 모든 직원이 밝은 표정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리드 책임자님, 70대로 보이는 노신사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김 회장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따뜻하면서도 강인했어요. 먼저 공장을 둘러보시겠습니까? 김 회장의 안내로 공장 투어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생산 라인은 철저히 위생 관리되고 있었고 직원들은 정확한 매뉴얼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품질 검사 과정이었어요. 우리는 법적 기준의 2배로 검사합니다. 김 회장이 설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품을 먹는 사람들은 선택권이 없기 때문이죠. 구호받는 사람들은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 말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제가 유엔에서 일하며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관점이었으니까요. 투어를 마친 후 김 회장의 사무실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는 세계 각국에서 보낸 감사 편지와 사진들이 벽에 가득했어요. 이 회사를 시작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 회장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국전쟁 때 고아였습니다. 유엔군이 나눠주던 구호식품으로 살아남았죠. 그때 먹었던 분유와 빵의 맛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이었죠. 그는 잠시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그 기억은 항상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발전하면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도울 차례라고요. 김 회장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그가 처음 구호식품을 개발할 때의 어려움, 수많은 실패와 좌절, 그리고 마침내 성공했을 때의 기쁨까지. 우리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음식을 만듭니다. 돈보다 생명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한국 식품의 기본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특히 마지막 문장은 제가 앞으로 평생 기억할 것 같았어요. 김 회장님, 어떻게 이런 품질과 안전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궁금했던 점을 물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극한의 효율성과 최고의 품질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불가능해 보이지만 끊임없는 혁신으로 가능하게 만들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직원들의 사명감입니다. 김 회장은 저를 직원 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세계 각국의 구호 현장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우리 직원들은 매일 이 사진들을 보며 식사합니다. 자신들이 만드는 제품이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누구의 생명을 구하는지 항상 기억하도록요.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진심으로 깨달았습니다. 진짜를 만드는 건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었다. 김 회장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리드 책임자님,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무엇을 배우느냐입니다. 한국도 많은 실수를 통해 배웠고,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있습니다. 공장을 나오며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느낌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모든 가치관이 재정립되는 경험이었으니까요. 지윤에게 물었습니다. 지윤, 한국의 모든 기업이 이렇게 운영될까? 지윤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물론 그렇지 않아. 한국에도 문제적인 기업들이 있어. 하지만 이런 김 회장님 같은 분들이 한국의 표준을 만들어 왔고 그 정신이 우리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 있어. 그날 밤 호텔 방에서 노트북을 열고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사람 중심의 식량 안보 한국 모델에서 배우는 교훈. 귀국 후 UN 특별 보고서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전 세계 식량 안보 전문가들과 각국 대표들이 참석한 자리였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오늘 저는 실패한 관료로서가 아니라 중요한 교훈을 배운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중들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저는 최악의 인도주의적 재앙의 주범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새로운 희망을 가져온 사람으로 서 있었죠. 한국에서 배운 것은 단순한 기술이나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것은 철학이었습니다. 사람 중심의 철학이죠. 한국 방문해서 보고 배운 것들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식품 안전 시스템, 품질 관리, 위기 대응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그 중심에 있는 인간적 가치와 철학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구호활동에서 잊고 있던 것은 숫자 너머의 사람이었습니다. 한국은 그것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사무총장이 직접 저를 찾아왔습니다. 리드 책임자, 당신의 직위를 복귀시키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뿐 아니라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는 글로벌 식량 안보 혁신 태스크포스라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설명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주도하는 프로젝트였죠. 저는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일주일 후 백악관에서 역사적인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한국과 미국 글로벌 식량 안보 협약이었습니다. 협약의 핵심은 한국의 식품 안전 기술과 철학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것이었죠. CNN은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기술을 넘어 신뢰로 공조한 한미 식량 동맹. 저는 이제 새로운 임무를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를 다니며 한국의 식품 안전 시스템과 철학을 전파하는 일이었죠. 첫 방문지는 케냐였습니다. 그곳에서 한국의 기술로 지은 현지 식품 공장 개소식에 참석했어요. 이 공장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희망의 상징입니다. 개소식 연설에서 말했습니다. 현지 어린이들이 한국에서 온 기술자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세계 식량 위기는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상황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시스템이 적용된 식품 공장들이 위기 지역 곳곳에 세워졌고 현지인들에게 일자리와 희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윤의 초대로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저녁 비행기로 서울에 도착해 호텔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눈부신 불빛들이 마치 희망의 별처럼 빛나고 있네요. 나는 이제 안다. 진짜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다.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휴대폰에서 메시지 알림이 울렸습니다. 지윤이었어요. 내일 김 회장님께서 새로운 구호식품 연구소 개소식에 당신을 초대하셨어. 전 세계 어린이들을 위한 맞춤형 영양식 개발 프로젝트래.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정말 기대돼. 한국에게서 배울 것이 아직 많아. 창밖으로 붉게 빛나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위기는 언제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위기를 어떻게 대하느냐, 그리고 무엇을 중심에 두느냐 하는 것이겠죠. 한국에서 저는 진정한 발전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경제 성장이나 기술 혁신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에 두는 철학이었습니다. 앞으로 제 남은 인생은 이 소중한 교훈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데 바치고 싶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사무총장이었어요. 좋은 소식입니다. 리드 책임자. UN 총회에서 당신의 글로벌 식량 안보 혁신 계획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한국의 모델을 전 세계에 적용하는 프로젝트죠.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저의 실수로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는 전 세계에 희망을 전하는 이야기로 바뀌고 있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사무총장님, 이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는 식량난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을 겁니다. 통화를 마치고 다시 창가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전 세계 곳곳에서 피어오르는 희망의 불빛처럼요. 감사해요. 한국, 당신은 나에게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숫자가 아닌 사람을 보는 법을.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노트북을 열어 일기를 적었습니다. 오늘도 나는 배운다. 진정한 발전은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마음이 모여 세상을 바꾼다는 것을.